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4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8%가 상승했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2배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상승한 이유는 자회사인 그 보험사들의 호실적 때문인데 재난이 감소하면서 보험료 지급이 줄었고 보험업체인 가이코의 보험료 인상이 원인입니다.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배나 증가한 원인은 애플의 주가 상승 때문입니다. 한편 워런 버핏은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어서 현금 보유량이 최대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4분기 기준 현금 보유량은 1676억 달러입니다.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규모에 적합한 큰 규모의 회사 중에 마땅히 인수할 만한 회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워런 버핏은 최근 주식시장이 카지노판처럼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재현과 같은 시장의 혼란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버핏 회장은 주주 연례 서한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주식시장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카지노와 같은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카지노가 많은 가정에 자리 잡고 매일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 행태가 횡행하는 현실을 비판한 것입니다. PC 및 그 서버 제조업체인 델 테크놀로지스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델은 AI 서버 출하가 8억 달러이고 주문량의 40%가 급증했다고 하면서 엔비디아와 AMD의 차세대 AI GPU를 탑재한 서버에 관심이 많고 관련 수주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 영향으로 델의 주가가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한 델의 호실적이 AMD와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 회사들에도 호재로 작용해서 두 회사가 모두 52조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특히 AMD는 목요일에만 9%가 상승한 데 이어서 금요일에도 5%가 상승했습니다. AI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서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이어서 시가총액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블룸버그는 엔비디아의 반도체 공급이 TSMC의 생산 능력에 의해서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엔비디아의 주문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TSMC의 첨단 패키징 생산량의 50%를 할당해야 하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 창업자는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큰 거품이 낀 것 같지는 않지만 생성형 AI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만큼 만약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대형주 중심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TSMC가 구마모토 1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TSMC의 설립자인 모리스 창은 일본 반도체 부활의 르네상스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TSMC는 1공장 외에 인근에 2공장도 건립 중이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공장 건립도 검토하고 있는 등 TSMC가 일본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이는 반도체 부활을 꿈꾸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때문인데 일본 정부는 TSMC에 1공장 관련 보조금 4조 2천억 원과 2공장 관련 보조금 6조 5천억 원 등 총 10조 7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경쟁자이자 유럽의 오픈 AI라고 할 수 있는 미스트랄과 제휴했습니다. 이로써 미스트랄의 AI 제품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두 회사의 파트너십에 대해 EU가 반독점법 위반을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샘 올트먼과 오픈 AI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픈 AI는 인류에게 혜택을 주도록 한 미션보다 회사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데 이건 회사 설립 계약의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소장에서 당초 비영리 단체로 출발한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한 이후 오픈소스 개발 원칙을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당초 머스크와 공동 설립자인 올트먼, 그렉 브루먼, 그리고 일리아 슈츠케버 등은 2015년 오픈 AI를 설립할 때 단일 기업이 아닌 인류의 이익을 위한 비영리 기업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상 세계 최대 영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통제를 받고 있고 소스 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영리 기업으로 탈바꿈한 상태입니다. 마이크론이 HBM3E의 양산을 시작했고 엔비디아의 H200에 탑재됩니다. 중국의 BYD가 3억 원에 달하는 고성능 전기차 슈퍼카를 선보여서 화제입니다. 한편 미국 자동차 연합은 BYD가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BYD의 자동차가 미국에 상륙할 경우
미국에서 엄청나게 팔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BYD는 현재 미국 진출을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머스크는 X를 통해서 2025년 스포츠카 로드스터의 2세대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그 스페이스X와 협력해서 설계를 마쳤으며 연말쯤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로드스터는 1초 안에 시속 0마일에서 60마일로 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그나마 덜 흥미로운 기능이라고 하면서 차의 성능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동차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자화자찬을 이어갔습니다. BYD가 그 페라리에 버금가는 고급 스포츠카를 공개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테슬라도 재빠르게 로드스터를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 5만 1,000달러에서 5만 2,000달러 박스권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는 최대 6만 4,000달러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그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역사적 신고가에 근접했으며 코인데스크는 3월 중으로 역사적 신고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화로는 9천만 원까지 치솟아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이더리움도 크게 상승해서 2년 만에 3,5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상승은 그 비트코인의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과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진 결과이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비트코인의 그 반감기는 금년 4월 20일경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이 애플카 사업에서 철수하고 생성형 AI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2014년부터 애플카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원래 출시 시기가 2025년이었지만 2026년으로 늦춰진 후에 다시 2028년까지 미뤄졌습니다. 자율주행 그 레벨도 4단계에서 2 플러스 단계로 하향되었고 컨셉 디자인도 수차례 바뀐 바가 있습니다. 한편 그 팀 쿡 애플 CEO는 주주총회에서 애플이 생성형 AI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 중이고 생성형 AI의 놀라운 잠재력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AI 계획의 올해 후반 공개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애플 주가와 관련해서 그 월가에서는 애플이 주가 부양을 위해서는 AI 관련해서 새로운 반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기대로 미국 뉴욕 증시가 강세를 띠고 있지만 애플 주가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형 기술주의 상승 랠리 속에서 애플만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비만 치료제 임상 2상에서 긍정적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임상 참여자의 88%가 효능을 발휘했는데 13주간 투약할 경우 약 15%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이 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일라이 릴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다는 뉴스가 겹치면서 장중에 주가가 120%가 상승했습니다. 구글이 그 유럽 32개 언론사와 출판사에게 23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한편 피차의 CEO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제미나이 이미지 생성 오류에 대해서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편견을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쿠팡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 최초로 매출 30조 원을 돌파했고 창립 후 최초로 연간 기준 영업이익 흑자 달성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0%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 입찰의 응찰률이 2.49배로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입찰 금리는 그 당시 시장 금리를 약간 상회했고 응찰률은 6개월 평균인 2.67배를 밑돌았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수요가 강해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예상에 부합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640억 달러 규모의 5년물 국채 입찰도 있었습니다. 입찰 금리는 시장 금리보다 약간 높았고 응찰률은 6개월 평균을 하회했지만 입찰 규모가 역대급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수요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그 다음 날에 있었던 420억 달러 규모의 미국 7년물 국채 입찰의 응찰률이 2.58배를 보이면서 작년 8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 입찰은 예상대로 진행되었다는 평가이며 이에 그 국채 금리의 안정세에 도움을 주면서 금리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의 PCE가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는 0.3%가 상승했습니다. 근원 PCE도 전년 동기 대비 2.8%가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는 0.4%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그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PCE는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로 금리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그 지난달에 그 CPI와 PPI가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가운데 시장은 PCE 지표를 주시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그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미국 물가는 상승했지만 연간 인플레이션 상승폭은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둔화됐다고 말했고, 웰스파고 은행은 1월 PCE 물가가 둔화되면서 연준의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PCE 물가가 발표된 후 미국 국채 금리는 하락했고 6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60%에서 65%로 높아졌습니다. 이의 영향으로 미국 나스닥과 S&P 500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미국 하원 의장과 두 당의 원내대표 등이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동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셧다운을 막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면서 예산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양당은 지난 주말에 예산안 관련 협상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과 국경 문제에 대한 이견을 보여서 협상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으며 그래서 셧다운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임시 예산안은 3월 1일과 3월 8일에 섹터별로 종료되고 그때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셧다운에 들어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미국 하원이 추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셧다운 위기를 재차 봉합했습니다. 3월 1일 만기가 다가오는 예산은 3월 8일까지, 3월 8일 만기가 돌아오는 예산은 3월 22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올해 후반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물가지표가 예상을 상회한 점을 들어서 인플레를 2%로 되돌리는 일이 앞으로 험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턴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 전쟁에서 승리 선언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연준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인플레 압력이 눈에 띄게 감소했지만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고, 최근 물가 지표는 예상과 달리 강하게 나온 점을 언급하면서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일정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글리브란드 여는 총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 2%를 향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올해 후반 3차례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는 시장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뢰도가 높아지고 인수합병 관련 얘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경제가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경기 전망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을 70에서 80%로 보고 있지만 자신은 연착륙 가능성을 이것의 절반인 35%에서 40%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지방은행이 타격을 받고 있지만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AI와 관련해서는 AI에 대한 기대감이 과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AI의 사용은 증가할 것이라고 했고, AI는 진짜라고 하면서 인터넷 버블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한 AI는 거의 모든 작업에 사용될 것이고 사이버 보안과 바이오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작년 4분기 GDP 잠정치가 3.2%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속보치에서 0.1% 하향된 수치입니다. 미국 GDP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3차례 발표됩니다. 예상치는 3.3%였는데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경기는 전반적으로 호조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전미 실물 경제 회패는 미국이 올해 2.2%를 성장할 것으로 예상해서 연착륙을 전망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금년에 1.3% 성장을 예상했지만 이번에 예상치를 상향했습니다. 주요 경제 부분에서 전망이 밝아지면서 전체적인 경기 전망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조사에 참가한 경제 전문가의 75%가 경제 연착륙을 전망했습니다. 노동시장의 강세와 연준의 긴축 완화로 경기가 연착륙을 달성하리라고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6월에 처음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했고 인플레이션은 금년 2.1%로 예상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